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신인규 국민의힘 부대변인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 뭐 하여튼 좀 오랜만에 뵙네요. 예. 네, 오랜만입니다. 예. 사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고 또 이번에는 특별하게도 정치인들에 대한 지금 사면 복권이 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면이라는 것이 국민 통합적 효과 내지는 또 사법부의 그런 정의관념을 뒤엎는 그런 예. 예외적인 조치로서 저는 남발돼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뭐 이번에 대통령께서 많은 고민 끝에 이루어진 사면이기 때문에 존중을 합니다만은 저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좀 포함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점에서는 저는 크게 감동을 주기에는 좀 많이 미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 평가합니다. 예. 아까 이 사면 자체가 아까도 뭐 여러 패널들 나오셔가지고 마지막 남은 어떤 제왕적 특권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네. 은혜를 주는 거니까요. 이 사법제도의 안정성이나 사법제도의 권위를 굉장히 무너뜨리는 제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면제도에 대해서 그래도 뭐 있을 필요도 있겠다는 분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랄까요? 국민 통합 아닌가요? 통합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국민 통합적 기능이 사실 대통령에게 부여된 사면 권한의 가장 요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겠죠? 예. 그리고 사면이라는 것이 헌법상의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인 것은 맞습니다. 예. 근데 모든 권한이라는 것이 남용돼서는 안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절제해서 쓰지 않으면 뭐 내 좋아하는 사람 죄를 아무리 져도 그걸 죄를 없애주겠다는 식으로 쓰면 그거야. 그건 정말 안 될 일이죠. 왜냐하면 사법제도의 기반을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도 취지에 맞아야 된다는 네, 것이고요. 네. 이것이 저는 사실 이 부분도 봐야 됩니다. 법원에서 사법권을 행사를 해서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값을 묻는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사법부가 하지 예. 않습니까? 그 조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여겼을 때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대통령이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재판이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국민들 앞에 정말 정치인으로서 뭐 사과를 사과를 했다든지 예. 진정성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마치 그 여야의 균형을 맞추는 네. 듯한 이런 사면은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냥 정치인들끼리 좀 서로 주고받는 식의 예. 그런 호혜적인 그런 사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저는 감동이 없는 사면은 저는 절제돼야 된다. 좀 그렇게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았어요. 지금 보면. 뭐 객관적으로 조사는 그렇게 나왔고요. 이게 또 하나의 문제는 일반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는 수용자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많은 분들도 뭐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묻는 것이 사회 일반의 질서일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빽이 없고 권력이 없으니까는 형을 다 살고 또 정치인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또 사면복권 받아가지고 또 정치활동을 재개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법을 지키라고 국민들 앞에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제 이런 시비에 쌓일 이제 가능성은 꽤 크다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뭐 일반인 사면도 포함되긴 했습니다만 그 죄의 무게에 비해서요. 이명박 대통령 지금 15년인가 남았죠? 아직 뭐 15년인가 남았고 벌금도 80억이 넘게 남았어요. 그게 일거에 싹 사라지는 건데 그렇게 사라질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 통합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것도 하나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 통합이라 하려면 우리나라가 워낙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경쟁 상대 쪽에 좀 뭐랄까요 이렇게 관대해 보일 때 국민 통합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엔 그거는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이 부분을 뭐 자녀 연계를 갖고 예. 비교하는 건 좀 단순 비교 예. 같아서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뭐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라고 한다면은 뭐 국민 통합적 효과가 전 일부 예. 있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 보수 인사들을 많이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전 이것이 국민 통합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과연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본인의 그 개인 비리로 사실은 지금 그 형을 받은 예. 것인데 거기에 대한 뭐 사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예. 또 무엇보다도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박해라든지 그런 걸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개인적 문제로 지금 그 그것도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더 어떤 국민적 공감이 있는 것이 권력을
개인적 사익을 추구하는데 이용했잖아요. 그 부분은 용서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 돈을 벌려고 했던 거 아니라 아닌 말로 권력을 자기 돈 벌려고 이용했다는 그 자체가 국민들이 용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 쳐도 하여튼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게 좀 국민들 보기엔 그렇다 해서 풀어주는데 저는 여야를 어떤 쪽을 편들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사면이 국민 통합적 목적을 위해서 봉사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편 풀어줘서 통합을 하는 게 아니고 경쟁 세력에 대해 관대했을 때 통합 효과가 있을 텐데 경쟁 상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 옹졸해 보이는 사면이 있어요. 뭐냐면 김경수 전 지사는 제가 중립적 입장에서 봐도 나 싫어, 나 안 할래 그거. 내가 왜 이게 약간 우스울 정도로 경쟁 상대에서 옹졸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나 풀어줘 한 것도 아니고 나를 미끼로 MB 사면하는데 어떤 균형을 잡는 듯한 제스처 쓰는데 날 이용되기 싫어. 나 앞으로 한 4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난 끝까지 살래. 그다음에 복권 시켜주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분명한 선언까지 했는데도 그냥 시끄럽고 넌 그냥 남의 자녀 임기 4개월 살지 마. 그리고 복권 없어. 이게 말입니다. 이게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또 그 MB의 죄가 어떤 어느 정도 그 죄를 사면해줄 만한 뭐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게 통합의 역할을 하려면 자기 진영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할 때 남의 진영에 대해서 약간 더 관대해 보여야 이게 통합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언뜻 양쪽을 이렇게 무게추를 비교해 보면 이쪽이 너무 옹졸해 보여요. 그 4개월 남은 거 딸랑 풀어주면서 저 15년 남은 걸 물론 그 수평 비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나이도 있고 하더라도 상대 진영에 대해서 좀 옹졸해 보이고 자기 진영에 대해서 한없이 간대해 보이면 그게 통합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김경수 전 지사의 취지는 뭐 이런 사면에 자신이 뭐 들러리 쓰기 싫다 뭐 이런 걸로 읽히고요. 저는 사실 이게 삼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의 그런 재판 결과를 행정부 수반,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결국 사면 시혜적 조치로서 풀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잘못된 재판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이 수긍한다는 것 전제로 해서 전 사면권 행사할 때 이제 뭐 감동이 있는 것인데 결국 지금 뭐 그런 재판인 것이 지금 사면 대상자들 보면 한 명도 없는 아니에요,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사면에서의 뭐 모범 사례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DJ 대통령이 이제 그 본인이 핍박했던 이제 그 과거 군부 독재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면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화해와 용서. 그야말로 화해와 용서와 통합 여기에 기여를 했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면의 그런 좀 모범 답안 같은 걸 이제 했던 것인데 저는 이제 그것이 지금 사회가 민주화되고 선진화되면서는 이제 권한들이 잘 유기적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권도 그렇게 풀어줄 만한 일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굉장히 좀 제약돼야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좀 절제되어 행사되고 또 국민적인 통합과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면이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국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저는 여론이 성숙됐을 때는 그것을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이번 사면은 좀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우리 신 대표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근데 이제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MB 사면이나 이번 사면 전체에 대해서 별로 저도 부정적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면 최소한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게 정치적 경쟁 세력에 대해서 좀 관대해 보였으면 그래도 그래 이렇게 연말인데 좀 풀고 지나갑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날 것 같은데 정치적 그 경쟁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좀 옹졸해 보이면서 이쪽 그 정치적 어떤 같은 진영에 대해서 막 마구 퍼주는 것 같으니까 이건 하나보다 안 하느니만 못하는 사면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가 굉장히 양분돼 있는데 한쪽에 대해서는 승리한 쪽이 굉장히 옹졸하게 어떤 그 시혜를 베풀면서 자기 진영에 대해서 막 전리품 나눠주듯이 사면의 어떤 그걸 하면 저게 누구를 위한 사면인가 도대체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은 상당히 뭐 저도 유의미했다고는 그렇습니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치적 상대 세력이고 뭐 좀 늦었다는 비판은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뭐 잘 하신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뭐 지금 좁다라는 그런 표현이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치인들 이런 사면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그 전제는 저도 전반적으로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는데도 할 거면은 정치적 경쟁 관계에 있는 세력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야지 이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있으니까 그래 연말인데 마음 좀 풀고 이렇게 해서 이런 효과라도 있을 텐데 그것도 없이 어떤 딱 보면은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막 어떤 시혜를 베풀지 퍼주고 정치적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옹졸해 보이고 그러려면 이거는 사면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데 이 모양새 자체도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면. 사면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비판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또 지지율을 통해서 또 반영이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그건 그렇고 전당대회 어떻게 됩니까? 전당대회요. 예. 뭐 지금 이제 룰을 좀 기습적으로 바꿨고요. 지금 뭐 당원 100% 그리고 결선 투표제까지 도입을 해서 사실상 이제 당원들이 다 뽑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룰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3월 8일에 한다고 하는데 네. 뭐 현재까지는 누가 될 거다라고 딱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예. 어렵지만은 가장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은 저는 나경원 의원이 될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경원 의원 못 나올 거라는 분들도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못 나올 거라는 뭐 근거는 사실 저는 뭐 잘 모르겠고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의지를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를 보이는 건 분명하고요. 네, 아무래도 뭐 윤 대통령께서도 뭐 지금 자리를 2개를 줬거든요. 그 예.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줬고 또 하나는 기후환경 예. 대사까지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행보는 뭐 거의 뭐 다들 만나면 당대표 하라라는 소리 듣는다 예. 라고까지 표현하시면서 상당히 좀 의지를 많이 밝혔기 때문에 아니 저는 뭐 나경원 의원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나 이걸 평가하자는 건 아니고 현재 룰로 봤을 때 현재 지지도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번 룰 변경은 전 룰 변경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예. 잘못된 변경이지만 현실적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나경원 의원이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저 여러분들 제가 보시면 나경원 의원이 못 나올 것 같다, 못 나올 것이다. 여기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전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근데 글쎄요, 그게 뭐 못 나올 거라는 저도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들을 듣고 예. 있지만은 그건 다 추측에 불과하고요. 저는 예. 정치인들이 다 결단하면 아니 뭐 말 그대로 2자리 받았더라도 2자리 다 사표 쓰고 나오면 나오는 것이고 근데 본인의 보세요. 의지일 뿐이지. 저는 이제 그걸 뭐 저도 네. 모르겠는데 자리를 받을 때는 암묵적으로 대통령과 그래 난 요번엔 당대표는 도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다. 같아요. 저는 암묵적 합의라고 보지 않고 그 네. 암묵적이라도 합의하면은 네. 그런 거 다 당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 있어서는 안 되는 그건 일이고요. 물론 뭐건 네. 로직으로는 그런데 네. 감정선에선 그걸 받으면서 그 2개월 장관직인데 그걸 받으면서 2개월 몇 개월 됐죠? 한 2개월 만에 난 몇달안 당대표 됐죠. 할래요. 이거 그만할래 하면은 근데 이게 지금 당대표 100%의 선거인데 그러면 윤심 이른바 윤심이 당대표 선거를 좌우하기 위해서 이런 룰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거의 지배적인데 그럼 이게 왜 못 나올까라는 전망이 나오는 제 논리적 배경을 설명하면 그런데 지금 2개월 만에 이 장관직 때려치우고 장관급직을 때려치우고 나 당대표 나가겠어 하면 윤심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 되는데 논리적 모순이 되는 거죠. 윤심이 지금 완벽히 장악해서 이 당권을 만들라 그러는데 해석하는 쪽에서는 근데 여기서 행보가 단지 여론조사 높게 나온다는 이유로 윤심과 적극적으로 대립하는 행위는 힘의 논리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 같아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원래 권력이라는 것이 자기 친자식하고도 못 나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저는 뭐 윤심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알 수가 없죠. 뭐 네. 그것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알 수는 없는데요. 객관적으로 사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뭐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다들 각각 네. 자기에게 윤심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할 뿐 대통령께서 누구에게 윤심을 실어주는 것 자체가 또 당무 개입이라 영원히 안 밝혀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추측에 불과한데 그게 뭐 밝혀지는 게 아니고 느끼는 거겠죠, 뭐 다들. 느낌이겠죠. 예. 뭐 예를 들면 어떤 장관이 뭐 사퇴하고 갑자기 내려온다라는 예, 뭐 이런 걸 예, 텐데 예. 저는 지금 당원들이 한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하면은 절반 정도 투표한다고 했을 때 한 40만 정도 되거든요. 예. 이 40만 정도 되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면요. 저는 뭐 누가 이렇게 아무리 당협위원장도 줄 세워서 한다 하더라도 이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고요. 그 예.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전 이렇게 보고 저건 어떻게 보세요? 무슨 특정 종교 세력이 막 10만 명씩 가입시켰다. 뭐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는 보는데요. 예. 뭐 상당히 좀 구태적인 모습이죠. 아니 근데 그러면 구태적인 모습이나 어떤 그런 걸 평가를 떠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반인들하고 종교 조직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가서 누굴 찍어 하면은 일렬 정도로 쫙 가서 찍을 가능성이 그러면 이게 당심도 아니고
이 당심 자체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도 많아요. 그렇죠. 보면. 그 예. 우려는 저는 실제로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많은 숫자를 이미 넣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뭐 그런 설이 있었어요. 뭐 저도.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누구를 찍으랜다고 찍는 그렇습니다.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일반 당원들은 누가 뭐 당협위원장이 찍으라 그런다고 해도 찍지 않고 자기 생각이란 게 있을 텐데 이 만약에 진짜로 특정 종교 집단에 이렇게 많은 수를 가입시켰다면 그거는 당심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텐데요. 그렇죠. 그런 내가 문제가 만약 있죠.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국민의힘 관계자랑 굉장히 우려할 것 같은데요. 그건? 그러니까 그게 참 글쎄요. 그러니까 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원돼서 가입된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인데 예. 이걸 참 외부에서 발견해내기가 참 쉽지가 않고요. 그렇습니다. 누가 동원됐고 누구는 뭐 바로 입당했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너무 이렇게 당신 100% 하는 것은 그런 민의의 왜곡이 있을 수 있기 그래서요. 때문에 예. 사실 좀 위험한 객관적으로 거예요, 볼 수 그게. 있는 예. 여론조사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뭐 당신 100%로 지도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까지도 좀 감수를 해야 될 것이고 뭐 그걸 만약에 예상하지 못하고서 룰을 바꿨다 그러면 좀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근데 그걸 예상을 해도 지금 이렇게 외부에서 보기엔 무슨 생각이냐면 유승민만 막을 수 있으면 어떤 부작용도 상관없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뭐 모양새 자체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전혀 그거는 참 바람직하지 않고 예. 그렇게 정당이 운영돼서는 안 된다. 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당위적으로 뭘 되고 안 된다를 넘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아니 저는 그렇게 네. 복합적이라고 저는 그 표현이 저는 동의하지 않.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많은 일들이. 그런 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예. 그 지금 당원들께서도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런 겁니다. 룰 자체를 좀 뭐랄까요? 굉장히 좀 비합리적으로 짰기 때문에 예. 당연히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모든 그 결과랄까요? 그 책임은 다 당원들이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고는 누가 치고 책임은 또 누가 지는 약간 이런 구조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께서도 상당한 우려를 많이 표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아까 말씀 가장 최악은 당심 자체가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당심이라도 최악이죠. 그렇죠. 네. 그건 최악이죠. 그렇죠. 당심이라도 표현되면 뭐 그건 차선은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 당심 자체가 왜곡돼 버리면 정말 이거는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정말 심각한 사태가 올 것 같고 아까 또 이재호 고문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잘못해서는 당내 분란의 큰 어떤 화라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당권 경쟁이 끝나고 나서도 당이 막 파벌로 잘게 나눌 가능성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예. 이것이 룰이 공정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에 그럼 과연 승복을 할 것이냐.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출된 당 대표에게 그런 권한, 그러니까 령이 실릴 것이냐. 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뭐 여러 주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예. 지금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은 공정하게 정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런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면 안 되는 것인데 예. 지금은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그냥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얏나무 밑에서 가ቅ을 매지 말라고 매지 했죠. 말라 그랬는데 네. 근데 오얏나무 오얏나무 밑에서 가ቅ을 매는 거는 물론이고 딴 데서 가끔 풀려졌는데 오얏나무 밑으로 굳이 가서 그런 가ቅ을 느낌이 고쳐매고 있죠. 있죠. 예. 막한 3km 밖에서 가끔 풀렸는데 굳이 오얏나무 밑으로 가서 가ቅ을 바꿔매니까 왜 저러는 거야?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도대체. 예. 그렇죠. 지금 뭐 많은 당원들이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거고 저기서 아까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치자면은 결국 그 이번 당 대표가 예. 총선에서 공천하는 당 대표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결국 포기하기에는 너무 그 권력이 크다. 그래서 저는 뭐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나올 것 같죠? 저는 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망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나오실 것도 같고. 근데 이번 전당대회는요, 이거 예. 누가 예측해도 사실은 뭐 의미가 없는 게 전례가 없는 일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룰까지 의도적인 왜곡까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고 결국 당원들의 그 합리적인 선택에 그나마 이제 마지막 기대를 해보는 것인데요. 그것이 예. 과연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거지로 집어넣은 당원보다는 그 합리적인 당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야 이제 그렇죠. 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합리적인 당원일수록
참여율은 분명히 어거지로 만약 집어넣은 당원이 있다고 하면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높을 거란 말입니다. 그 참여 자체 참여율이.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거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그것도 또 반대로 보면요. 네. 어거지로 넣은 분들은 그냥 당원 그 사인만 네. 받아서 이렇게 넣는 경우도 저는 많고. 그렇게 안 보는데요. 거기가 네. 종교 집단이라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종교 집단의 수장인 사람이 가서 자 쭉 가서 몇 번 찍어 이러면 거기야말로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그 정도 조직이니까 그 당원을 자기 돈인지 남의 돈인지 모르겠지만 내고 가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네. 부분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썰이 갈리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궁금합니다. 상황이다. 그런 분들이 네, 진짜 이렇게 봅니다.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근데 분명히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는 저는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니고 그 정당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선거의 특징은 전 하나 분명한 것은 예. 원래 선거가 구도 인물 바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바람이 불 일은 거의 없고요. 예. 뭐 바람 선거는 아닐 것 예. 같고 인물에 유승민 대해서도 의원의 바람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조금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때의 바람은 좀 신선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했지만 그래도 고위직에 처음 도전하는 거였고 과연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되면 어떨까 예. 이런 상상력을 자극을 했어요. 예. 근데 유승민 의원께서는 그래도 정치를 또 오래 하셨고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저는 쉽지는 않은 우리 환경이라고 대변인 봅니다.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무슨 가능성을 생각하냐면 지금은 그 바람이 안 일은 이유는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이 아니고 유승민 의원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바람이 아니는 것인데 만약에 내년 한 2월쯤에 여론조사가 막 약간 다르게 나올 것도 같고 하면 바람에 그럼 더 놀랐겠죠. 아 이렇게 제도를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또 어떤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예. 인물에 대해서는 그냥 민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금 뭐 후보군들은 인물 경쟁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상대적으로 네. 상당한 열위에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구도입니다. 예. 그 구도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인데 지금 어쨌든 결선 투표제를 넣음으로써 예. 약간의 그 외형을 갖췄죠. 예. 뭔가 그런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외형을 갖췄습니다만은 그 내막에는 뭔가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를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룰 개정이라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결국은 그래도 결선 투표가 있다 하더라도 1, 2위가 결국은 결선 투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누군가 미는 후보가 2등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도 꽤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마지막 남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게 만약 1, 2 모두의 염두에 놓은 후보가 없을 땐 정말 당이 굉장히 여당이 혼란에 빠지겠죠. 경랑에 빠질 겁니다 아마. 근데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이 거꾸로 뭔가 아름답고 막 발전적이라도 볼만한 게 아니고 저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도 좀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참 유감스러운 건요. 이게 참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에 한 2년에 한 번씩 오는 축제인데 지금의 전당대회는 사실 굉장히 좀 불미스럽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당대표를 축출하는 과정 속에서 비대위를 여러 차례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당대회 우여곡절 끝에 온 것인데 그렇다면 무언가 당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가도 지금 국민들 앞에 용납을 받을까 말까인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룰을 바꾸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소위 말하는 용산에서 미는 후보 뭐 친윤 후보가 누구냐 윤심이 누구가 있느냐 지금 이런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전혀 지금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주목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다.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동의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